자, 고양신문 뉴스택배 이번 주에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에서 활동하시는 손동숙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항 1, 2동, 백석 1, 2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3월 3일 오늘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총 13분의 시의원들이 이재준 시장님을 상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정 질문을 지금 이렇게 쭉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3개 시정 질문 제목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우리 손동숙 의원님이 뽑으신 제목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거든요. 자, 어떤 제목인지 직접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발표한 시정 질문 제목은 반려동물의 장묘, 쓰레기 봉투가 최선인가? 였습니다. 아, 반려동물의 장묘 현실을 한 문장에 아주 잘 요약한 신문기사로 치면 헤드라인을 참 잘 뽑은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질문하신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그러니까 우리 가족처럼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가요? 네. 같이 살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 예. 네네. 사설 동물 장묘 시설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전국적인 추세이긴 한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현황을 보면 사설 동물 장묘 시설이 55개, 공공시설은 1개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족같이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져다주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례시설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고양시 반려인구를 대충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그리고 또 장묘시설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묻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장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과태료도 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봉투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 반려 인구는 약 108만의 30%인 3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러나 고양시에는 소각로 2개를 갖춘 사설 장묘 시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요? 네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반려 양육 인구를 한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장묘 시설은커녕 사설 장묘 시설도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장묘 시설 설치를 근거로 담는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요?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반려동물의 장묘를 개인의 어떤 과제로 넘기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절박함이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정 질문에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견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지요? 네.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 순위로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특례시 지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 관련 시장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장례 시설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늦지 않게 공공 동물 장례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설 장묘 시설을 많이 이게 이렇게 허가를 해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동물 장묘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 시설로 인식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역시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임실군의 경우처럼 여기에서 임실군을 예를 든 것은 임실군은 전국 최초로 공공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 전라북도 임실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올 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임실군이라고 주민의 반대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성 환경을 검토하고 적극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적절한 보상 대책까지 고려한 후에 공공동물 장묘 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또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고 그분들의 반감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 돼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 장려시설은 사회 필수 시설입니다.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친 다음에 만들어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이재중 시장님은 어떤 답변 하셨나요? 동물 장려시설이 필요함은 적극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각 지자체 장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떠안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지역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계획을 들었고요. 네. 예. 자, 의원님은 그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을 꾸준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문제에 이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사실 제가 반려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안에 접근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12년째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키운다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면 죽음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시의회에 의원들 6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정책연구회라는 연구회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현수막에? 네, 맞습니다. 네네. 앞으로 고양시 동물복지 정책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요 문제는 뭐 우리 고양 시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반려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특별히 고양 시민 또 우리 고양신문 뉴스택배 구독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더 들려주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반려동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이후 동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인간들이 많이 파괴를 했습니다.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곁으로 오게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신문 구독자분들 모두 동물을 사랑하실 거라고 믿고 동물 복지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물 복지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삶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상 송동숙 의원님 만나서 반려동물 장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의견들이 좋은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안녕.